혹시 완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두 번째 사업 아이템으로 앱 서비스를 선택했는데요. 앱 개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3개월이 지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완전히 낯선 분야에 도전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를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분야를 알아가야 할 때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졸업 후 혼자 자취하면서 재테크 공부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금방 포기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공부만 해오다 보니 혼자서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카페를 가입해보면 처음에 인사 글도 올려야 하고 댓글도 수십 개 달아야 하고요.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적지 않은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책도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이 되지 않았을 때라 서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구글, 유튜브에서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요즘은 강의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알찬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누구나 혼자서 뭔가를 배우고 도전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손해일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앱 서비스 사업을 정하고 곧바로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저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인 감을 잡기 위해 책도 필요한데요. 최근에 출판된 책은 모두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다 어렵겠지만 앱 코딩을 알아가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요.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처음에 보던 코드인데요. 전혀 알 수 없는 무슨 외계어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런 걸 보면서 겨우 기능 하나를 파악하고 나면 또 다른 기능을 알아야 하는데 그게 매번 더 어려운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앱 개발 과정이 마치 도장 깨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는 건 없는데 할 건 많고 또 강의나 책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일정도 늦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끔 저도 모르게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직장인이 개인 시간을 조정해서 공부하고 또 그 조그만 지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고 결과물도 당장 나오지 않다 보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도전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획대로 계속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이어갈 생각인데요. 지금 바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AI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AI를 이용한 지 정확히 한 달 됐는데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막히는 게 있으면 바로 알아서 고쳐주니까 제가 혼자 있을 때보다 정말 한 3분의 2 정도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실력 좋은 선생님이 나만을 위해서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AI 덕분에 손쉽게 앱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여지없이 그 생각이 무너진 일을 경험했습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AI한테 어떻게든 답을 찾아달라고 많은 질문과 정보들을 던져보고 구글과 유튜브에서도 찾아봤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막혀있다 보니 거의 포기 수준까지 갔는데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그 제공업체가 설정 방식을 바꾼 거였습니다. 변경된 날짜는 딱 보름 전이더라고요. 그 정보는 그 회사 홈페이지 외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I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존재구나 라고 말입니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정보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는 절대 알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AI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요. AI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몇 년 안에 망하게 된다 또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로펌이나 그래픽 디자이너, 콜센터 같은 이미 많은 직업에서 대량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AI가 과거라는 존재라는 것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게 되니까 AI에 대해서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KDI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부터 6년 뒤엔,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70% 이상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AI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혹시 린치핀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마차나 수레를 고정하는 핀을 의미하는데요. 마케팅 구루로 잘 알려진 세스 고딘이 쓴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린치핀은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은 핀이지만 이 핀이 없다면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합니다. AI 시대에는 우리가 이 린치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즉 대체가 될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이 책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는데요. 세상은 생산 도구를 통제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공장이나 회사의 거대한 자본과 시스템을 가질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은, 즉 근로자들은 기계의 톱니바퀴 부속품이 되어 자신의 시간을 돈으로 교환했다면 지금은 PC 하나로 거대한 자본과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사업가가 되기에 너무나 쉬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1인 사업가, 1인 생산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하고 있으니 이런 내용이 제게 더 와닿은 것 같은데요. 저도 모르게 저는 자연스럽게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250억 목표를 향해 그 250억에 맞는 미래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현재는 미래로부터 펼쳐진다고 말한 것 기억하시나요? 원하는 미래를 위해 과거와 다르게 현재가 변화된다면 현재는 미래로부터 펼쳐지는 것이고, 현재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현재는 과거로부터 오는 거라고 말이죠. AI는 과거에 기반한 존재이기에 과거에 머물러 행해지는 모든 분야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AI에게 영향을 크게 받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세스 고딘은 대체할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AI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미래로부터 펼쳐지게 만들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속에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위해 오늘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삶을 이어간다면 AI 시대에 AI에게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AI를 이용해서 내일이 더 자유로운 하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